어느 전시회 입장료는 한 사람당 3,000원이고 25명 이상 단체 관람하는 경우 한 사람당 입장료의 20% 할인해 준답니다. 25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부터 25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이거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긴 한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했었죠. 한 사람은 2,000원 내야 돼. 그래서 25명 이상부터 들어가면 단체 입장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1인당 20%의 할인권을 받아요. 그럼 전체가 결국은 전체 금액의 20%의 할인을 받는다는 뜻이죠. 25명부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25명이 아닌 24명. 그럼 24명이 가게 되면 할인은 하나도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느낌상 그런 거지. 24명일 때 입장료보다 25명의 입장료가 더 쌀 것 같죠? 얘는 할인 받잖아. 근데 얘는 할인, 한 명짜리 할인을 못 받잖아. 그럼 도대체 몇 명까지는 차라리 우리가 24명이야? 24명이지만 표를 끊을 때 25명 단체 입장권 주세요. 그래서 끊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한 명이 안 맞는데요? 안 맞는 거는 어차피 난 돈 싸게 내고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분 우리가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는 거야, 원래 이 금액에. 25명 사시면 할인해드려요. 25명 거 주세요. 혼자여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그럼 한 명이 남으면 그냥 이 금액을 내고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주변에 누구 한 명 있으면 저희 24명인데요. 25명 단체 입장권 샀거든요. 저희랑 같이 들어가실래요?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와도 되고. 근데 몇 명까지는 이게 더 싸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할인을 못 받았을 때 금액과 할인 받았을 때 금액을 비교해서 할인 못 받았을 때 금액이 더 크다를 이제 부등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할인을 못 받았을 때 몇 명입니까? X명이라고 합시다. 할인 못 받으면 입장료 다 내야 되죠? X명이 3,000원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럼 할인을 받았을 때 결국은 25명 이상 입장권을 받았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할인 받았을 때는 1인당 3,000원 몇 명? X명 25명 근데 다 내지 않죠? 이 금액이 얼마만? 20% 할인하면 몇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원래 금액의 20% 할인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원래 금액의 몇 퍼센트만 내고 들어가는 거죠? 80%면 내는 거겠죠. 네. 원래 금액의 80%만 계산하면 된다. 그럼 식은 할인 못 받은 금액이 할인 받은 금액 얘보다 더 크다.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0세 지우자. 0세 지우자. 약분하면 여기 4 남는다. 다시 약분하면 여기 20 남는다. 그럼 3x가 3 곱하기 20보다 크다. 다시 3을 약분한다. x는 20보다 크다. 따라서 몇 명부터? 21명 이상부터는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상 21명부터 24명까지는 차라리 그냥 25명 이상 단체권, 25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혜진이가 서로 3.6km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그냥 마주보고 걸어. 순정이는 매분 230m, 혜진이는 매분 150m 속력을 달려요.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보고 싶으면 달리는지. 두 사람 사이 거리가 940m 이하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여기 순정이의 집이 있어요. 이름은 순정이지만 네, 남학생 같죠? 여학생 두 명이 서로 보고 달려온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액션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집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순정이는 이쪽을 보고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혜진이는 이쪽을 보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각자 집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여기 이제 순정이, 남학생. 여기 혜진이, 여학생.
물론 반대일 수도 있어요. 혜진이가 남학생, 순정이가 여학생. 어쨌든 두 사람이 달려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거리가 이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940m 이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적당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얘는 총 거리가 3.6km, 단위가 지금 미터로 되어 있죠? 매분, 시간에 다니는 분, 거리 단위는 미터. 그럼 3,600m 라고 써야 될 거고, 얘는 분속, 매분이라는 뜻은 분속 230m, 얘는 분속 150m로 달리고 있죠. 근데 표를 만들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거리 속력 시간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두 개를 세우지만 1차 부등식은 미지수를 한 개로 잡아야 됩니다. 두 개를 잡으면 못 풉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과에 보면 부등식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은 식이 두 개 이상 될 수도 있지만 부등식은 무조건 미지수를 한 개로 잡아간다. 그럼 얘는 순정이가 이제 달리고 있을 때, 얘는 혜진이가 달리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면, 자, 뭐 해야 되죠?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물어봤으니, 출발한 시간에 x를 두세요. 출발한 지, 그럼 얘가 걸린 시간만큼 이제 똑같이 시간은 같이 흐르잖아. 누구 한 명은 빨리 흐르지 않잖아요. 그럼 한 칸은 미지수, 한 칸은 숫자, 나머지 한 칸은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순정이가 간 거리 230x. 혜지가 간 거리 150x. 그럼 이만큼이 230x라는 얘기죠. 이만큼이 150x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두 사람이 남아있는 거리가 940m 이하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3600에서 940 빼면 얼마예요? 빼줘봐, 얼마예요? 3600에서 940 빼면 얼마? 빨리 계산해줘. 이런 걸로 시간 끌지 마. 얼마예요? 아직도 계산해? 3600 빼기 940 왜 이렇게 오래 계산해? 뭐야, 아직도 계산 중이야? 얼마예요? 응? 그냥 내가 하고 말 걸 그랬나? 야, 3600에서 940 빼라고! 뭘 아야, 이제 와서! 야, 3600에서 940 빼라는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 뭘 아야. 응? 2660. 자, 남은 거는 부동호 방향이 2 하니까 등호가 있는 건 알겠죠? 이쪽으로 그로 벌어지는 거야? 아니면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이걸 잘 계산해야 되잖아. 응?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생각해봐. 940m 이하면 940도 되고 930도 되고 920도 되고 910도 되고 900도 되고 뭐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두 사람이 간 거리, 이 두 사람의 그 간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합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 이게 맞는 거겠지.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니 내가? 이걸? 수학 시간이야? 국어 시간이야? 이걸 내가 또 설명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양변이 뭘로 나오죠? 일단 10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합치면 얼마입니까? 40, 30,
8x 266 나누면 38로 나눠봅시다. 약분하면 얼마? 7? 7? 아, 7 곱하면 된다고? 네. 몇 분 이상? 출발하니 몇 분 이후부터? 7분 이후부터는 네, 두 사람 거리가 940m 이하가 된다. B. 자, 깊이가 20m인 우물의 바닥에 달팽이가 깊이가 20m예요. 이런 우물이 있죠? 여기 달팽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팽이. 근데 달팽이가 이제 올라가 우물 밖을 탈출하려고 올라가는데 하루 동안 낮에는 X미터로 올라가요. 밤에는 4m를 미끄러져 내려와. 아이고 안쓰럽다. 네. 근데 언젠가는 이게 올라가는 높이보다 내려오는 높이가 더 많으면 이 친구는 절대 우물 밖을 못 나가겠죠? 네. 근데 4일째 낮 동안 우물 꼭대기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는 높이가 4m보다는 더 많다는 뜻인 것 같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 달팽이 저 친구가 이 달팽이 친구가 하루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니? 하루 동안 X 빼기 4. X 빼기 4.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낮 동안 Xm 올라가잖아. 네. 밤 동안 4m 내려오지. 그럼 이동한 거리는 X-4m를 이동했겠죠. 자, 그런데 4일째 탈출했대요. 와. 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 친구가 굉장히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낮에는 탈출 계획을 짤 때 낮에 내가 X미터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X미터. 근데 너무 올라가도 힘들어. 밤에는 4m 미끄러 내려와. 다시 힘내자. 아우 힘들어. 힘내자. 아우 힘들어. 선생님 표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4일차 때는 낮 동안에 우물의 꼭대기 가야 돼. 밤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러면 달팽이가 이동한 거리는 X-4가 몇 번? 3번. 에다가 어디까지 둬야 돼요? X. X까지. 아니면 이렇게 딱 다 둬야 돼. X 4번 더하면 4X. 4가 밑으로 4번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 꼭대기에 도착한다. 꼭대기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20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 꼭대기니까 딱 20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든 거예요. 4일째, 예를 든 거야. 이 친구가 하루에 낮 동안에 6m를 이동한다고 치자. 네. 근데 1일차, 2일차, 3일차 해서 4일차 낮 동안에 남아있는 거리가 2m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낮 동안에 6m를 이동하잖아. 그러면 2m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에 도달했다고 해도 20m의 이 거리가 20m와 같아도 되겠지만 더 커도 어쨌든 낮 동안에 이 우물을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4x 8 따라서 x는 아니 8이 아니고 32 8 됐니? 그래서 이 달팽이는 하루에 낮 동안에 최소 8m 이상을 이동해야 4일 낮 동안에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8입니다. 8. 네, 최소값이니까 x는 8이 최소값이 된다.